사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진 취약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반도의 지진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태생적으로 굉장히 서울 시내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와, 아파트가 쩍쩍 갈라지면 생각하면 거의 끔찍하거든요.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특히나 이 지진으로부터 위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응력이 빨리빨리 쌓이니까 큰 지진들이 빨리빨리 나고 아주 빈발하기 때문에 지진이 항상 체감돼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환경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언정 이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라던가 발생하는 횟수를 따져보면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같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진 성능에 취약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태생적으로 굉장히 진원의 깊이가 얕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진원 깊이가 5km에서부터 깊게는 600km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하 600km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지표의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네. 그에 반해서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5km에서부터 10km 사이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5km 지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다 하면 바로 지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 에너지는 거의 감소되지 않은 상태로 지표를 크게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 규모가 작더라도 얕은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가 지표에 도달하기 때문에 건물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대부분 거주 형태가 아파트잖아요. 맞아요. 네. 와, 아파트가 쩍쩍 갈라지면 생각하면 거의 끔찍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지표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도 높고 고층 건물도 많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에서 규모 5.4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건물은 무너지고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관들이 끊어지게 되고 그 옆에 불이 있게 되면 바로 화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많이 빈발하게 되고 사망 원인도 건물 붕괴에 이어서 화재에 의한 사망 사고가 높습니다. 또한 이제 이 상수도 시설이 파괴가 되면서 많은 수돗물들이 밖으로 나와서 또 침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육교나 교량 등이 파괴가 되면서 응급차라든가 소방차가 출동할 수가 없게 되고요. 도로 유실되고. 구조 활동이 전체가 다 먹통이 되는 겁니다. 또 통신 시설도 마비가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 도시가 완전히 고립이 되고 암흑이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 자체가 이렇듯 복합 재난으로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재난이 되는 거죠. 무서워요. 쌤, 이제 서울 관련해서 이렇게 시나리오 정말 발생할지도 모르는 저희한테 위험성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도 문제지만 사실 요즘에 동해안 지진이 많이 나면서 이게 지금 정말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은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동해 앞바다 같은 지역은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열도가 한반도 동쪽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동해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일본 열도가 떨어져 나간 구조를 우리가 열곡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동해에 발생하는 많은 지진들이 해안선에 인접한 상태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진들은 바로 그 열곡 구조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열곡 구조들은 해안선으로부터 60km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지진들도 대부분 다 60km 안쪽에 발생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여파가 해안선에 직접적으로 빠르게 전파할 수 있고 또 지진 규모가 크게 되면 지진 해일뿐만 아니라 이 지진동도 약화되지 않은 상태로 도달하기 때문에 피해가 또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특히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원전이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진 설계가 좀 돼 있는 편인가요? 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내진 성능이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이 내진 성능을 크게 강화하게 되거든요. 네. 기존의 0.2G라고 하는 지진동까지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0.3G로 올리게 됩니다. 네. 이 G는 중력 가속도인데요. 그래서 보다 더 강화된 내진 성능을 구현한 상태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진의 위험성을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고 있으실 텐데요. 혹시 서울 부동산 산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음모론인가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위험성이 있다면 알리는 것이 바로 학자의 의무가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제가 살거나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안 벌어질지도 모르거든요. 큰 지진이 발생하는 일들이. 하지만 그 일이 단 한 차례만 발생하게 되더라도 그렇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학자들은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게 하게끔 네.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당장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걸 좀 해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과거에 큰 지진들을 많이 겪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들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내진 성능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로 내진 성능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이 강화된 탓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강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특히 학교 건물 같은 공공시설물은 빨리 내진 성능이 보완이 돼서 지진으로부터 취약하지 않는 시설물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지진 조기경보 체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 조기경보 체계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5초 내에 신속하게 지진의 크기라든가 지진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요. 지진파가 아직 채 도착하지 않은 후방에 그 정보를 빨리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후방에서는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파가 곧 도달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미리 그렇게 지진파가 도착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지진파가 지나가고 나서 건물이 안정화가 되면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진파가 지나갔는데 뭐하러 대피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가 대피하는 이유는 다음에 올 다른 지진 때문입니다. 이게 전진일지도 모르거든요. 이후에 이어질 본진보다 더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진이 오게 되면 건물은 더 크게 흔들릴 테고 그런 붕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진 조기 경보를 듣게 됐을 때는 빠르게 민첩하게 몸을 보호하고 이후에 공터로 나가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공터로 나가야 되나요? 뭐 지하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네. 지하 공간이 충분히 튼튼하다면 해볼 수 있지만 이 건물이 붕괴되게 되면은 출입구 자체를 찾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매몰돼서 결국은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고요. 건물 밖, 특히 낙하물이 없는 공터, 운동장 등이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학교 운동장에 지진 5개 대피소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미리 확인해 두시고 그다음에 해안가 지역에서는 지진 해일 대피 장소도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지진 해일 피해를 본 사례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진 해일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지진 해일 대피 장소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가 있군요. 그러면 쌤 이게 만약에 집이 한번 만약에 크게 흔들렸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있다가 그냥 그러면은 뭐야 하고 난 다음에 지나갔으니까
이게 뭐 괜찮나? 그냥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빨리 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나가야겠네요. 예. 인간이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 지진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쌓이고 있는 응력을 조금이라도 미리 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보는 그런 시도조차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무엇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론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진을 사전에 안 발생하게 하는 일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지진 피해를 줄이는 것이 지금 현재 이 학계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고 쌤이 사는 집 주소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거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저의 그 지진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일부 말씀들은 또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공포를 조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꼭 벌어질 거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각자의 사시는 곳, 지자체에서는 만반의 준비와 대비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지진이 잦지? 좀 많이들 의아하셨을 텐데요. 우리 땅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오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자, 홍태경 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